이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꼭 보라고 저한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어떻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즐겨보는 넷플릭스 컨텐츠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평소에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집에서 넷플릭스 컨텐츠를 보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은 저를 넷플릭스 고인물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제가 엄선해서 고른 작품들을 하이틴, 장르물, 그리고 성장물, 가볍게 보기 좋은 컨텐츠까지 나눠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니까요. 재밌게 봐주세요. 제가 10대다 보니까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한데 하이틴 장르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바로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라는 영화예요. Lara Jean, wake up! Are you okay? What happened? My name is Lara Jean. I was used to being invisible. 이 영화는 사실 이미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흥행한 영화 중 하나라서 1, 2, 3시즌까지 총 3개의 영화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작품을 소개시켜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시즌이 3개나 있으니까 한 번에 쭉 이어서 보면 굉장히 몰입도 있게 볼 수 있거든요.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시켜드리자면 여자 주인공인 라라지는 짝사랑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특별한 버릇 하나가 있어요. 바로 자기가 좋아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편지를 하나씩 쓰면서 그걸 자기 혼자 간직하고 자기의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게 그 편지가 모든 남자애들에게 발송이 됩니다. 그 남자애들 중 한 명인 남자 주인공에게 엮여서 계약 연애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줄거리만 들어도 굉장히 10대 소녀들의 마음을 저격할 만한 소재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되게 설레는 볼거리들도 많고 하이틴 로맨스다 보니까 되게 유쾌하고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아직 시즌3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걸 보고 있을 때쯤이면 여러분들은 시즌3까지 한 번에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거는 가십걸이라는 미드예요. 사실 가십걸은 하이틴 로맨스의 거장 같은 그런 존재인데, 저도 이걸 넷플릭스에서 처음 보고 너무 재밌어서 시즌 1을 하루 만에 다 봤습니다. 너무 시즌이 길어서 줄거리를 딱 짧게 소개시켜드리기는 어렵고, 재벌가 명문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을 딱 한 명으로만 정의를 할 순 없고 굉장히 다양한 개성을 가진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와서 자기의 최애픽 캐릭터도 생길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이틴만의 로망 같은 게 있잖아요. 뭔가 하이틴은 이럴 것 같아, 약간 이런 로망들이 꽉꽉 들어가 있는 드라마예요. 또 추천해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한 편당 2, 30분으로 되게 짧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힐링타임용으로 저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보기도 좋고, 한 편 보시다 보면은 금방 시즌 3, 4까지 정주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블레어 명대사 중에 이게 있어요. 이 구역에 미친 X는 나야 라는 명대사가 있는데 되게 그 장면에서 감명을 받았고, 그리고 블레어가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묘사가 많이 되거든요. 생김새도 너무 아름답고 되게 이기적이어 보이고 그러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 블레어 캐릭터만의 매력이 또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링이나 이런 게 되게 사랑스럽고 딱 하이틴에 맞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블레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제 다음 작품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영화는 톨걸이라는 영화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영화예요. 같은 반에 키가 진짜 완전 큰 여자애 한 명씩은 있지 않아요? 저 혹시 괜찮으면... 그게 저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저 그냥... 공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외모 컴플렉스에 대해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게 줄거리를 소개시켜드리면 여자 주인공이 16살인데 키가 185cm예요. 사실 큰 키라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장점으로 여겨지는 부분인데, 키가 185가 넘어버리니까 위축이 되고 자기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 주인공이 어깨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키를 줄여보려고 이렇게 위축하면서 항상 다니는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가 남자 주인공도 만나고 주변에 자기를 사랑해주는 인물들로 인해서 큰 키는 단점이 아니다, 이것도 나 자신이니까 난 나 자신을 사랑할 거야 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예요. 이 영화는 제가 본 지 꽤 됐는데 이 영화를 왜 추천드리고자 했냐면, 외모 컴플렉스에 대해 다루고 있는 하이틴 영화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 뚱뚱한 몸이라던가 못생긴 얼굴이라던가를 테마로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남들에게는 장점으로 여겨질 수 있는 큰 키를
이를 자기의 단점, 외모 컴플렉스로 삼았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고 마지막쯤 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변하는 여자 주인공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것도 추천드려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3가지 하이틴 장르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장르는 바로 성장물입니다. 이게 주인공이 어리숙하고 조금은 못나 보일 수 있던 과정에서 멋진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담은 성장물인데, 첫 번째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라는 영화입니다. My coffee isn't here. How's your wig? I just have to stick it out one hair, and then I can do what I came here to do. 이 영화를 왜 소개시켜드리고자 했냐면, 제가 앤 해서웨이 배우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출연하신 작품을 거의 다 봤는데 그 중에서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 작품 좋아해서 한번 데리고 와봤는데요.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사실 사회초년생 분들이 보시면 되게 재밌게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는 영화예요. 주인공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패션업계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굉장히 회사 생활에 적응을 어려워하는데, 메릴 스트립 배우님이 나오시는데 그 배우님의 보조를 하는 역할인데, 자주 부르고 어려운 업무를 시키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강단 있게 이겨내고 결국에는 자기의 꿈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꿈을 잃지 않는 앤 해서웨이 배우님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목표와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라서 재밌게 보실 수 있고, 이 작품을 뽑은 이유가 두 번째 영화에서 또 연결이 돼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인턴이라는 영화입니다. Hi, Jules. I'm Ben, your new intern. I'm glad you also see the humor in this. Be hard not to. 이 인턴 역시도 앤 해서웨이 배우님께서 출연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사회 초년생이 아닌 어린 나이에 성공을 이룬 CEO로 나오게 돼요. CEO가 굉장히 빨리 성공을 이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부족하고 아직 어린 만큼 낯선 그런 환경에서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게 벤이라는 70대 남성이 들어오게 돼요.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오게 돼요. 70대 남성이 CEO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린 여성이 인턴으로 입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묘사를 살짝 틀어서 보여주는 영화인데, 이게 원래 넷플릭스에 없었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인생 영화로 꼽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인스타 무물로도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했었던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리뷰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영화를 봤는지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줄리가 여자 주인공 이름인데 사회적으로는 줄리가 CEO지만 인생으로서는 줄리는 아직 인턴에 불과하다 라는 리뷰를 남겨주신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정말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아서 이걸 보시면 아직 어리신 분들 혹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까지도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통의 이런 성장물과는 다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관계가 훈훈하면서도 따뜻하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족분들께서도 함께 보시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성장물 작품은 에밀리 파리에 가다라는 드라마예요. How did you get so lucky to move to Paris? Oh, I work for a big marketing firm. I'm kind of the American point of view. And how do they feel about that? Don't stop. 이것도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고 많은 분들이 이미 관람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에밀리 파리에 가다는 단순하게 보면 영상미나 사랑 이야기로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작품이 다른 어떤 작품보다도 에밀리의 성장 드라마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꼽아봤습니다. 일단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보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사실 되게 힘든 상황에 여러 번 놓이게 되는데 그런 거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만의 의지 그리고 자기만의 신념을 지키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사실 파리다 보니까 패션도 그렇고 뭔가 풍경도 그렇고 경치도 그렇고 눈으로도 즐겁게 볼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장르는 바로 장르물이에요. 저는 평소에 공포영화를 잘 못 봐가지고 좀 비교적 덜 잔인하고 덜 무서운 것들로만 이렇게 골라보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재밌게 봤던 작품 2가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바로 서클이라는 영화예요. 사실 이 영화는 오늘 소개시켜드릴 작품들 중에 가장 많이 안 알려진 작품일 거예요. 이 작품은 영화인데 초저예산 영화라고 아마 알고 있어요. 장소 이동도 하나도 없고 그냥 검정색 캄캄한 방 같은 데서 여러 인물들이 나와서 진행되는 영화인데 사실 이 작품을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넷플릭스 추천 콘텐츠를 찍고 싶었습니다. 좀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는데 저는 너무 재밌게 본 영화예요. 방 같은데 조그만 원이 있고 그 원에 사람들이 한 명씩 서 있습니다. 대략 60인 정도 되는 인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해요. 그 원을 벗어나면 죽게 된다는 설정이고 2분에 한 번씩 어떠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투표를 한 명씩 할 수 있어요. 자기한테는 투표가 불가능하고 딱 한 명한테만 투표를 할 수 있으면서 가장 투표를 많이 받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죽게 되고 최종적으로 승리한 한 사람만 살 수 있다는 줄거리인데요. 심리 묘사?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좀 스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뒤로 갈수록 되게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게 되거든요. 꼭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너무 당연한 심리일 수 있겠지만 70대 되는 노인분을 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저 사람이 먼저 죽는 게 당연히 마땅한 거 아니냐. 임산부 인물이 또 한 분 계시는데 이 아이가 있지 않느냐. 이 아이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한다 하고 각자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굉장히 막 나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서로 배신하고 짜고 막 이런 심리적인 그런 묘사가 되게 잔뜩 들어가 있는 영화인데 그래서 장소 이동이나 앵글 이동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는 영화예요. 뒤로 갈수록 저는 약간 처해진 상황보다도 사람이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거든요. 묘한 교훈도 줄 수 있고 공포영화, 스릴러 장르치고는 무섭지 않게 하지만 딥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서 이 영화를 꼭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서클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릴 장르물은 버드박스라는 영화입니다. We were just driving. Oh my god. And then she saw something. What is wrong with you? Please stop it! Stop it! 요즘 나오는 영화치고는 러닝타임이 꽤 긴 편이라서 사실 볼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유튜브 광고가 너무 꼭 보라고 저한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안 볼 수가 없어서 집에서 이렇게 언니랑 같이 봤었는데 스릴러 공포 장르치고는 잔인하거나 막 많이 무서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저는 재밌게 봤고 줄거리를 소개시켜드리면 형태나 이름이 묘사되지 않는 그것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과 눈이 마주친 사람은 죽는다, 미쳐서 뭐 죽어버린다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을 포함한 여러 인물들이 그것으로부터 도망쳐서 생존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갖가지 상황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되게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서클과 비슷하게 인간의 어쩌면 이기적이고 어쩌면 너무 당연한 그런 심리를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거든요. 여자 주인공이 걸보이라고 부르는 뭐 자식 과 같은 존재를 항상 함께 다니면서 꼭 같이 살아남으려고 되게 이렇게 아등바등 애를 쓰는 모습이 마음 아프기도 하고 짠하고 뭔가 마지막에 가서는 되게 반전 포인트가 또 있거든요. 되게 감동까지 주는 그런 영화라서 손에 땀을 쥐면서 긴장하면서 볼 수 있고 마지막에 또 감동적인 부분까지 있어서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영화라고 생각해서 이 버드박스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볍게 보기 좋은 작품들을 2가지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작품은 범인은 바로 너라는 작품입니다. 야, 냄새가 나는구만. 내가 바로 탐정이다. 내가 바로 탐정이다. 그럴 줄 알았어. 사실 이건 드라마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예능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제가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떨 땐 예능 같으면서도 어떨 땐 굉장히 무게감 있게 드라마 같은 느낌을 줘서 그 사이에서 되게 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무서운 걸 잘 못 보는 편이어서 그런지 어쩔 땐 되게 웃긴데 어쩔 땐 되게 몰입하면서 볼 수 있는 작품이라서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세계관이 탄탄해요. 이게 한 편만 보면 안 되고 한 시즌 보면은 2시즌 봐야 되고 3시즌도 봐야 되고 약간 이런 식이어서 왜냐면 다 이어져 있거든요. 옴니버스식은 아니라서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되는 작품입니다. 세트나 뭐 장소 이런 스케일 너무 크고 탐정들 얘기라서 추리를 하는데 추리 트릭도 굉장히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지? 할 정도로 되게 추리 트릭이 재밌고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재밌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진짜
진짜 재밌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작품 소개시켜 드릴게요. 두 번째는 위베어 베어스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미 캐릭터가 너무 유명하고 굿즈나 뭐 이런 딸로도 너무 유명한 캐릭터이긴 한데 한 번도 원작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아침에 제가 이렇게 시리얼이나 간단하게 막 먹을 때가 많거든요. 요거트나 이런 걸 먹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뭔가 드라마 한 편 보기는 또 시간이 너무 길고 뭘 보면 좋을까 하다가 이 작품을 찾아서 한번 보게 됐어요. 이게 애니메이션이라고 꼭 애기들만 보는 건 아니라서 성인분들까지도 되게 재밌게 뭔가 유쾌하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개그 코드도 되게 유아틱하지 않고 즐겁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작품이고 뭐 아침, 저녁, 밤, 낮 이렇게 나누면 이건 진짜 아침에 보기 좋은 작품이에요.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끝!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평소에 즐겨보는 넷플릭스 컨텐츠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진짜 넷플릭스를 너무 많이 봐서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영화들이 계약 종료 때문에 더 이상 넷플릭스에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꼭 재밌는 것들로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이렇게 주말이나 쉬는 날에 꼭 한 편씩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